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여성이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가 몇 년 후 그들이 다시 나타나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발,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줘.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자란 정숙은 사랑 하나만 믿고 시집을 갔습니다. 25살의 정숙에게 남편 민호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죠. 당신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며 수줍게 웃던 정숙의 모습을 민호는 사랑스러워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어요. 작은 투룸이지만 두 사람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정숙은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민호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았죠. 오늘도 고생했어요 하며 건네는 정숙의 미소에 민호는 당신이 있어 힘이 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호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여기저기 빚을 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어요. 조금만 버티면 될 거야.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라며 민호는 정숙을 달랬습니다. 정숙도 남편을 믿었죠. 괜찮아요. 우리 같이 힘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천만 원에서 시작된 빚이 어느새 5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민호는 점점 초조해했고 급기야 정숙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돼.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마지막이야. 정숙은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고 서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설마 이것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보증 섰다더니 정말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정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되는 집안과 결혼을 하라 했건만 결국 이 사달이 났어. 재수 없는 게 집에 들어오니 아주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내가 반대했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민호는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수가 하며 울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가요라고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어둠이 드리우고 있었어요. 민호가 행방을 감춘 것은 보증을 선 지 석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며 남편을 기다리던 정숙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민호 씨 부인이시죠? 남편분이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셨는데요. 채권자들의 전화였습니다. 정숙은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남편이 분명히 갔을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렇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새벽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찾아왔습니다. 이 집에 민호 없지? 어디 갔어? 정숙도 남편을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어디 숨겨놨을 거야. 내 돈도 다 가져오라고 네가 시킨 거지. 그때 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호, 나와. 돈 갚아. 채권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저희 남편은 지금 없는데요. 없다고? 그럼 보증인인 당신이 갚아야지. 험상궂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거라는 걸 말이죠. 빚은 고스란히 정숙의 몫이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던 보증금은 이자와 함께 3,5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어요. 정숙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다. 당장 나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며느리라고 불렀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듯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래서 갚을게요. 정숙이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래서 갚겠다고? 너 혼자 3천만 원을 언제 다 갚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고 있잖아. 짐을 쌀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까지 나가. 하루도 더 있으면 안 돼. 정숙은 급하게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만 챙겼어요. 갓 돌이 지난 아들 준호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친정도 없는 정숙에게 갈 곳은 없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거든요. 엄마가 지켜줄게. 품 안의 아이에게 속삭이며 정숙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찜질방에서 잤어요.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남편도 집도 시댁의 보호막도 모든 걸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 말이에요. 찜질방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을 때 채권자들이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김민호 씨 부인 맞죠?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정숙은 아이를 꼭 껴안으며 떨었어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돈부터 갚고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찜질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정숙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시원, 여인숙, 모텔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어요. 돈이 떨어져가는 속도는 빨랐고 준호의 기저귀와 분유를 사느라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했습니다.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준호지만 우는 소리만 들어도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 하나 없는 좁은 방에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정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누가 봐줄 거예요?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이 정숙을 짓눌렀어요. 친정어머니가 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지만 금세 들통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열이 심하게 났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정숙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통장 잔고는 3만 원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정숙은 하늘에 기도했어요. 다행히 야간 응급실에서 해열제를 처방받고 나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료비로 2만 원이 나갔고 남은 돈은 1만 원뿐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품 안의 준호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안 돼. 엄마가 포기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 새벽녘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널 지켜낼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야.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숙은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전단지 돌리기, 청소 알바, 설거지까지. 하루 종일 일해도 3만 원, 4만 원이 전부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호를 업고 일하느라 등과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내일 줄게요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연락이 끊어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정숙은 울분이 치솟았지만 준호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준호만 건강하면 돼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한 달 사이에 체중이 10kg은 빠진 것 같았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버텼어요. 바닥까지 내려앉았지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면 이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길거리에서 파는 김밥을 보며 정숙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 솜씨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어요. 통장에 남은 돈 전부인 15만 원으로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중고 리어카 하나와 간단한 조리기구, 그리고 재료비까지 빠듯하게 계산해서 장만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장사 시작한다. 우리 이제 진짜 새 출발하는 거야.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장 한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날은 참담했어요. 김밥 20줄을 만들었는데 겨우 3줄만 팔렸습니다.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신선해 보이지 않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남은 김밥들을 바라보며 정숙은 막막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첫날이니까 스스로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재료비도 건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의 분유값이 필요했거든요.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00원을 넘지 못했어요. 재료를 사느라 빚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정숙을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저 애기 엄마, 장사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한 주가 지나갈 무렵 정숙은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김밥 속을 더 알차게 넣고 밥도 조금 더 차지게 지어서 식감을 살렸어요. 무엇보다 정성을 가득 담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았습니다. 어머, 이 김밥 맛있네요. 드디어 첫 번째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내일도 올게요라는 말에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시장 끝쪽 김밥집 정말 맛있어. 그 젊은 엄마가 파는 김밥 말이야. 정성이 대단해. 하루 매출이 3만 원, 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숙은 더욱 열심히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내일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가 울면 업고 김밥을 말았고 젖을 먹이면서도 손은 쉬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엄마, 장사 잘 되네. 처음엔 안 될 줄 알았는데 같은 시장 상인이 말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까다로운데 단골이 생긴 걸 보니 정말 맛있나 봐요.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네, 정성껏 만들고 있어요. 손님들 하나하나가 고마웠어요. 이모, 오늘도 김밥 5줄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정숙의 모습에서 예전의 절망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말했어요. 애기 엄마 정말 대단하다. 아이 없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 기특해서 눈물이 날 정도야. 그 말에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정숙은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엄마가 꼭 성공해서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작지만 확실한 희망의 불씨가 정숙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숙은 이제 하루 매출 15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고 준호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아,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살이 빠져볼이 쏙 들어갔고 옷도 너덜너덜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와 준호를 버리고 도망간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숙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정수가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한테 계속 쫓기고 있어. 어디 숨어서 공사판에서 일했는데 거기서도 들켰어. 정숙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제와 나한테 뭘 해달라는 거예요? 돈을 좀. 정말 급해. 2천만 원만 있으면 놈들이 좀 물러설 거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2천만 원요?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요? 저도 당신이 져놓은 빚 갚느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시어머니도 예전과는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민호 좀 도와줘. 내가 장사 잘 된다고 들었는데. 어머니까지.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가족이요?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와 준호가 길거리로 쫓겨났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가 제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정숙은 가슴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들이 자신을 버렸던 게 원망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준호의 아버지와 할머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안 돼요. 저도 돈 없어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어요. 이제 저에게 가족은 준호와 나 단 둘뿐이에요. 정수가, 민호가 소리쳤지만 정숙은 돌아서며 말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도 더 이상 제 시어머니가 아니세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정숙은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겠지?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계속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정숙의 장사에도 지장을 주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호와 시어머니의 끈질긴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씩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매달렸어요. 정수가 제발 좀 생각해봐. 우리가 남이야? 나 준호 아빠야. 남편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정숙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를 재우고 나서 정숙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하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도 준호도 살아야 해. 한 번 도와주면 계속 요구할 거야. 처음부터 끊어내야 해. 안 그럼 우리 다 죽어.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그만.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예전처럼 웃으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시장 상인들도 정숙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숙이 엄마 힘들겠지만 잘하고 있어. 그런 남편한테 휘둘리면 안 돼. 옆 가게 아주머니가 격려해 주었어요. 아이 아빠든 뭐든 간에 너와 아이가 먼저야. 그 말이 정숙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무너지면 준호는 어떻게 해요?
정숙은 더욱 의연해졌어요. 민호가 다시 찾아와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수가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으로만 도와줘. 민호가 또다시 매달렸지만 정숙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아니에요. 더 이상 당신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혼해. 민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이혼하죠. 오히려 고마워요. 그 말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정말 그럴 거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미 마음으로는 당신과 헤어진 지 오래예요. 시어머니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준호를 만나러 온다며 정숙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준호 보러 왔다. 손자는 봐야지 하지만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준호에게 혼란만 줄 거예요. 이제 저희를 그냥 놔두세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당신들이 저희를 버렸을 때 이미 관계는 끝났어요. 장사는 계속 잘 되었습니다. 단골들이 늘어나고 하루 매출도 20만 원을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더 넓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메뉴도 다양하게 늘렸습니다. 이모,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뭔가 더 당당해진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아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민호와 시어머니를 완전히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준호와 자신의 미래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 준호와 함께 산책을 하며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꼭 성공해서 너한테 떳떳한 엄마가 될게. 우리 둘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준호는 아직 어렸지만 엄마의 마음을 아는 듯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정숙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준호와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작은 포장마차는 이제 30평 규모의 제대로 된 식당으로 변모했어요. 직원 3명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이제 5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며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대기 손님이 많아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뿌듯한 마음으로 주방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에서 자신의 손맛으로 만든 음식들이 나가는 모습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공한 여성 자영업자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직원들과 단골들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단골 총각이 말했어요. 이모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방송 촬영 날 정숙은 떨렸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도망간 뒤 아이와 함께 거리로 나앉았어요.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죠. 카메라 앞에서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이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정숙의 식당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새로 온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뒤 뜻밖의 방문객들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와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정수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는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어요. 민호도 함께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는 제 가게예요. 하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숙아, 우리 정말 잘못 살았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텔레비전에서 내 이야기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 그때 우리가 널 내쫓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호도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갈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그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듣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정숙아,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준호도 아빠가 있어야 하고. 하지만 정숙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저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식당 앞에서 기다렸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정숙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민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나 지금 정말 큰일 났어. 사기를 당해서 빚이 또 생겼는데 합의금을 내지 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정숙아, 우리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건 알아.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해.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3천만 원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작은 돈인 줄 아세요? 저 죽을 각오로 지난 세월을 악착같이 살아낸 거라고요. 알아, 안다고. 그래서 더 미안하고 부끄러워.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들이 자신을 버렸던 과거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이를 품에 안고 길거리로 쫓겨났던 그날 찜질방에서 떨며 밤을 지새웠던 기억들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길거리에서 헤맬 때는 왜 모르는 척 하셨어요?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였고 준호는 어머니 손자였는데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변명 같지 않은 변명만 나왔습니다. 정숙은 처음엔 단칼에 거절하려고 했어요. 안 돼요. 절대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민호의 다음 말이 정숙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아, 나는 상관없어. 내가 감옥에 가든 어떻게 되든 내 자업자득이야. 하지만 준호 생각해봐. 아빠가 범죄자가 되면 아이한테도 상처가 될 거야. 그 말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는 이제 5살이 되어 아빠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나는 왜 아빠가 없어? 그리고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신데 아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숙이 너한테 못했던 건 인정해. 하지만 이번만은 정말. 정숙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이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원들도 정숙의 고민을 알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사장님, 너무 착하신 것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은 달랐어요. 그래도 준호 아빠인데. 아이 생각하면 복잡하시겠어요. 어느 날 밤 정숙은 잠든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에게 정말 무엇이 좋은 걸까? 아이의 평온한 잠자는 모습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현명한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